속이 더부룩하고 배가 빵빵해지는 복부 팽만감은 누구나 흔하게 겪는 증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증상은 질환이 있을 때 자주 나타나고 지속되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만듭니다. 그러면 뱃속에 빵빵하게 들어차는 가스를 빨리 제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뱃속에 꽉 들어찬 가스를 간편하고 간단하게 빼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 한 잔만 마시면 소화도 잘 되고 장에 들어찬 가스는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싹 빠집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년생활정보의 모든 것 조여사 전성시대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아프지 않게 살아가려면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 지금 무엇을 먹느냐가 내 건강을 좌우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아프지 않고 사는 게 최고지요. 그런데 좋다는 걸 다 챙겨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걸 잘 챙겨 먹었어도 소화를 못 시키면 영양소는 흡수되지 못하고 다 변으로 나오고 맙니다. 그래서 소화기관이 튼튼해야 건강하다고 하는 겁니다. 무얼 먹기만 하면 더부룩하고 배에 가스가 빵빵하게 찬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또는 빈속인데도 헛배가 불러서 살이 찐 것처럼 배가 불룩하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든 배에 가스가 차면 고통이 큽니다. 뱃속에 들어찬 가스는 가만히 있지도 않지요. 빵빵하게 들어찬 가스는 꾸르륵거리며 자꾸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그러다 나오는 것이 항문을 통해 나오는데 이때 조용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조용히 나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스는 지금 나 나간다 라고 사이렌을 불며 나옵니다. 뿡 하기도 하고 드르륵 따발총을 쏘며 나오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직장이거나 누가 있을 때는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도 방귀를 낄 수도 없지요. 가스가 못 나오게 항문에다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힘을 주면서 수축시켜 오므립니다. 그렇게 틀어막고 있어도 갑자기 소리를 내며 나오는 민망한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배에 차있던 방귀가 나올 때 사이렌도 울리고 가죽피리도 불고 따발총도 갈기고 냄새까지 풍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귀는 다들 싫어합니다. 그러면 뻑하면 배에 가스가 가득 차 부풀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배에 가스가 차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가스가 찬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음식을 먹을 때 빠르게 급히 먹는 습관이 배에 가스가 차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 음식을 삼킬 때 공기도 함께 삼키게 되고 공기는 위장으로 들어가 배에 가스가 차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충분히 씹지 않아서 입속 침과 잘 섞이지 못한 음식물은 소화작용 과정에서 가스를 유발합니다. 또는 소화효소로 잘 분해되지 않는 음식물은 장내 미생물에 의한 발효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하고 복부 팽만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에 가스가 차는 건 질환이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복부 팽만감의 주범이라고 하는데요. 현대인들의 약 15%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고 배에 가스도 찬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요인으로 장이 민감해져서 늘 빵빵하게 가스가 차거나 복통과 설사까지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성 소화장애가 있다면 가스가 자주 차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식품 중에는 유독 가스를 잘 만드는 식품도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과 밀가루 음식, 탄산음료, 유제품, 인스턴트 음식 이런 식품들은 가스를 많이 만드는 식품에 들어갑니다. 또는 콩이나 옥수수, 감자, 고구마, 밤 이런 식품도 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데 이런 걸 먹은 날은 방귀 사이렌과 따발총, 가죽피리 소리가 밤새 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도 힘들고 주변에 피해를 주는 가스를 빨리 제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직장인들은 가스가 더 많이 차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하면서 많이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또한 배를 따뜻하게 해주며 문질러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가스를 빨리 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사지 방법은 손바닥을 비벼서 따뜻하게 한 다음 왼쪽 위쪽에서 오른쪽 아래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계속 문지르며 마사지 해줍니다. 배가 따뜻해지면 소화기관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가스 배출이 잘 됩니다.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서 함께 드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식혜를 한 잔 마시는 방법입니다. 식혜가 소화 기능을 돕고 가스를 싹 제거하는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식혜를 만들 때 사용하는 엿기름 때문입니다. 엿기름은 보리를 발화시켜 만든 건데요. 식혜나 엿, 조청을 만들 때 사용하죠. 옛날부터 보리밥을 먹으면 방귀가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런데 보리는 싹을 틔우며 발화시키는 과정에서 그냥 보리에는 없던 영양소가 더 생겨나고 기존에 있던 영양소도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발화되는 과정에서 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 인베르타아제 이런 소화 효소가 풍부하게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런 소화작용을 하는 효소들이 엿기름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소화도 잘 되고 가스를 제거하는 효능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명절에 이것저것 먹고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찰 때를 대비해 식혜를 만들었던 겁니다. 옛날부터 엿기름을 메가라고 했는데 메가는 식욕이 떨어졌을 때나 배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할 때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기능 장애가 생겼을 때 약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엿기름을 최고의 천연 소화제라고 했는데요.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찰 때 식후에 커피 대신 간편하게 식혜 한 잔만 마시면 속이 편안해지는 소화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식혜를 너무 달달하게 설탕을 많이 넣는 건 좋지 않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소화가 안 되고 배에 가스가 차면서 신물이 올라오고 구토, 설사를 할 때는 엿기름을 노르스름하게 볶아서 곱게 갈아 복용하면 더 효과가 좋다고 했는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엿기름을 그대로 곱게 갈아서 식후에 한 숟갈씩 먹는 방법도 좋습니다. 식혜를 만드는 방법은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단호박 식혜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호박은 면역력을 높여서 노년에 많이 발생하는 대상포진을 막아줍니다. 또한 단호박은 단맛이 있어서 식혜에 설탕을 많이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호박 식혜는 엿기름 4컵, 맵쌀 4컵, 물 30컵, 생강 4쪽, 단호박 1개를 준비합니다. 엿기름을 미지근한 물에 불려서 주물러 체에 걸러줍니다. 앙금을 가라앉히고 인물만 밥을 넣고 삭히고 나서 생강을 넣고 설탕은 살짝만 넣어서 팔팔 끓입니다. 단호박은 반으로 갈라 씨를 제거하고 찜기에 쪄서 속살만 판에 믹서기에 곱게 갈면 됩니다. 단호박을 끓여서 식혀놓은 식혜에 섞어주면 끝입니다. 드실 때는 냉장고에 보관하고 드시면 됩니다. 식혜는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이 올라갈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수유를 하는 분들도 모유가 마를 수 있어서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늘 소화가 안 되고 배에 가스가 차서 빵빵하다면 식후에 커피 대신 식혜 한 잔 꼭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뱃속에 찬 가스 제거는 식혜가 잘합니다. 감사합니다.